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한 감사원 감사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준비를 하셔서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원자력 안전과 미래 그리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 대책위의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들하고 또 원자력계 분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수면 연장을 결정할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임원분들이 같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원전 1호기는 사실상 그 안전성 개선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험성이 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면 연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면 연장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원전입니다. 네. 근데 그 월성 1호기가 무리하게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이제 관련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월성 1호기 건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한수원 전 임원과 또 그 미래통합당 소속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원자력 정책연대에서 이 월성 1호기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원장님에게 감사하다라는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죽하면 이분들이 감사원장에게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웃지 못할 압박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가라는 사실들을 돌아보면 정말 왜 우리 국민들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그렇게 염원했고 또 사법부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 연구 정지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잘 알려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수면 연장 허가가 나기 전에 설비 개선 비용으로 5,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쓴 문제부터 발생했습니다. 또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그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2013년 원전 비리 사태를 우리 기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에서 금품수수 관련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와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국고 낭비 운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회견에서 전 한수원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 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배임죄를 물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의 책임은 사실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 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 목적이라고 속이고 그 과정에서 허술하게 이 설비 교체를 했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또 수명 연장을 밀어붙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에도 이 한수원이 5,600억을 제대로 된 안전성 심사조차 없이 또 수명 연장 심사 과정 없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한수원에도 그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당시에 이게 수명 연장의 목적이 아니며 안전성 강화 목적이라고 답변을 했었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사실은 이게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설비부터 개선해 놓고 또 거기에 돈부터 투입해 놓고 이거를 손실이 생기니까 수명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억지를 부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는 2012년도에 원전 수출산업협회의 신년 인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는데요. 당시에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던 조섭 차관이 참석을 해서 이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돈부터 집어넣는 원자력계의 관행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정말 허술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 원자력계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에 끊임없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금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저희도 정말 궁금하고 또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법부가 그동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에서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단지 월성 1호기 연구 정지 과정에서 이 사업자가 내린 경제성 평가 문제만 가지고서 감사원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은 정말 월성 1호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그동안의 종합적인 문제들을 판단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시점부터 또 설비 개선을 허가도 없이 한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감사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 국민을 기만하고 또 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월성 1호 개소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익중 당시 원안위원께서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제출을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월성 2호기에 있었던 그 부록 6.A ACB라는 규제 기관, 캐나다 규제 기관 규제 문서 R7에 대한 준수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만 쏙 빼놓고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궁을 했었어요. 왜 2호기에 R7 적용 보고서가 빠졌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뺐다. 저 실수로 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 자기네들은 R7을 적용 안 했던 것을 내부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제출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입수를 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제 스스로 변명하고 나중에는 R7 적용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호기에 적용된 R7이 1호기에는 왜 적용이 안 되냐? 계속 운전 시기에는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규제기관이 적용할 때 이중잣대 하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고 같은 기준을 놓고 적용할 때 또 적용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R7뿐만 아니라 원전 전체에 대한 최신 기술 적용이 누락됐던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제대로 적용 안 한 것이 원고 승소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로서 안전성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규제기관이
그것을 정역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법정 소송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기술 기관장들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 이은철 위원장은 사퇴를 하셨고 퇴직을 하셨고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장 김무환 원장은 원안위원을 거쳐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가 있고 원자력 안전전문위원장 장순웅 카이스트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한동대 총장, 현 정부에서도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돼서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당시 김용환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이후에 원안위원장으로 승격했고 또 당시 성계용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 월성 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 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심사를 해놓고도 전부 다 승진하는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계가 이런 실무진들의 부실 규제 심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자체가 안전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만 가지고 감사원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부실 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 이분들도 그 규제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속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도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안전성을 제대로 지키면 경제성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경제성과 안전성은 밀접한 문제인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그 하나만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의혹처럼 부풀리는 게 현재 그 보수 언론의 그 프레임 짜기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월성원전 인접 지역 이주 대책이 황분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성원전 최임적 지역 살고 있는 황분희입니다. 무려 저희 집은 제한 구역에서 3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이 핵발전소가 이상한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 EAB 지역이라 해서 제한구역이라 해서 914m를 제한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914m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민간도 출입해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모든 주민들을 바깥으로 다 내보냈어요. 위험해서 여기는 살 수도 없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리를 쓰고 있냐면 914m가 예비 지역이 2선이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요. 이 안에는 위험합니다. 사람이 절대 살면 안 되고 있는 사람도 다 내보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한 줄의 바깥에 이 담벼락에는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방사능이 이 하나로 인해서 안은 위험하고 바깥은 안전하다는 그런 논리를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몰랐어요. 뭐 깨끗하고 안전하고 다 해서 뭐 설마 저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쏘기겠나 해서 아무런 우리는 불평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지나고 일본 후쿠시마가 사고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럴 때부터 우리도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정말 쏟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원자력에서 방사능이 수시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30년을 넘게 해도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어떻게 한다는 게 있지만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에는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이 아차 우리가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 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이 40명을 소변을 받아서 딴 거는 못했어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을 검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주민의 전체 100%가 그때 검사할 때 만 4살의 아이에서부터 80세 할머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100% 피폭이 된 거예요. 내부 피폭이 방사능이 내부 피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손에 이게 왜 이렇게 피폭됐다. 너희들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폭이 돼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의 영업을 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방사능의 기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성 1호기가 서고부터는 또 다시 방사능, 우리 체내 방사능 검사를 또 했습니다. 한 호기를 세웠으니까 방사능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했을 때 방사능 수치가 1호기를 세워놓고 했을 때 수치가 줄어들었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라도 세웠으니까 우리한테 방사능이 피폭이 덜 된다. 좀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지금 뭐 어떻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된다. 응?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재가동을 돈은 경제성은 돈은 중요하고 주민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논리는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35년 동안을 약 40년 동안을 원자력가에 살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라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 전기 우리 지역만 씁니까? 시골 마을에 그 몇 집 되지도 않은 시골 마을 전기 얼마 씁니까? 서울 전기 더 많이 쓰잖아요.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골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어떤 얘기를 한 가지 하면 정말 머리에서 정말 피가 거꾸로 서려고 해요. 왜? 몇 년 전에 노원구의 아스팔트도 서울에 있는 아스팔트는 방사능 나온다고 경주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핵발전소 이웃에 사는 주민들은 방사능에 주민들이 전체 피폭이 돼서 살 수 없다는데도 이 사람들은 기준치 미달을 살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 사람들만 사람이고 우리 시골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논리들을 쓰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으면 그런 짓거리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호기 재가동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돌려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수명이 다 되면 줄여서 주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목을 밟고 있습니다. 그냥 숨만 쉬도록 놔두고 죽이고 있어요. 거기에는 갑산서 남 환자도 많습니다. 재산이 팔리질 않아요. 우리가 재산만 팔리면 왜 거기서 한수원과 싸우겠습니까? 저희가 7년을 싸우고 있어요. 7년을. 그러나 내 재산이 팔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 후쿠시마가 오고 해서 전 국민들이 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부터는 누구 하나 내 재산을 어떻게 집을 내놔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지 못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지금 또 1호기 재가동한다고 더 죽이고 또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분들은
경제성 놓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첫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원전 주변 바로 옆에 인근에서 인접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서 사시는 어머님의 절절한 호소라고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어머님이 여기 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도 없대요. 그래서 1년 가동하면은 1,000억 원이 적자가 나는 원전입니다. 1,00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원전이고, 그리고 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에 원래 없는 건데 그 핵무기 폭발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핵실험이죠. 핵실험 과정이나 아니면 원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저희가 또 도시에는 간혹 검출이 되긴 하지만 거의 검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전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0% 몸 안에 그런 방사성 물질을 안고 산다는 자체가 특히 이제 손녀분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그러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그 월성 1호기 위법한 수면 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